지영의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신부 부모님이 엄청난 결혼 선물을 준비했대. 얼마나 큰지 알아? 강남 아파트라던데. 나서연은 이날을 위해 지난 한 달간 밤잠을 설쳤어요. 시동생 지영의 결혼 준비를 도맡았거든요. 웨딩드레스 고르는 것부터 예식장 선택, 하객 명단 정리까지. 그것도 모자라 내 돈 5천만 원을 들여 식장꽃 장식과 피로연 음식을 업그레이드했죠. 형수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으면 이렇게 완벽한 결혼식 못 올렸을 거예요. 지영이 아침에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피로연이 시작되고 시아버지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막내딸 지영이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나도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죠. 그리고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격해서 그런 줄 알았죠. 우리 지영이와 새 사위를 위해 저희 부부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신축 아파트 32평, 그리고 신혼살림 자금으로 5억 원을 증여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식장이 술렁였어요. 하객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와, 5억이라니. 대치동 아파트면 시세가 얼마인데. 부모님 사랑이 대단하시네. 내 손에 든 포크가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진 포크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남편, 민준이 내 손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내 감정을 읽지 못했어요.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은 척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7년 전이 떠올랐어요. 시댁 식구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서연아, 미안하지만 3억만 빌려줄 수 없겠니? 이 사업만 성공하면 1년 안에 꼭 갚을게. 그때 나는 결혼한 지 2년째였어요. 대학 졸업 후 5년간 모은 전 재산이 3억 원이었죠. 결혼 전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증여자금 1억 원, 그리고 내가 직접 번 돈 2억 원.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아, 우리 민준이 아버지가 평생 꿈꿔온 사업이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신 기회가 안 와. 제발 좀 도와주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서연아. 우리 큰며느리는 역시 효녀야. 하지만 차용증 한 장 남기지 않았어요. 가족끼리 그런 거 쓰면 서먹해진다며 시아버지께서 손사래를 치셨죠. 그 3억 원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업은 6개월 만에 망했어요. 시아버지는 한숨만 쉬셨고 시어머니는 미안해 서연아. 사업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라고만 하셨죠. 돈은 언제쯤 갚아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서연아,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잖아. 조금만 기다려줘. 형편이 나아지면 바로 갚을게. 그게 7년 전이었어요. 그 후로 나는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대신 나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과외를 했어요. 주말에는 온라인 강의를 제작했죠. 월급 300만 원의 부업으로 버는 돈 2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뭘 했냐고요? 매달 시댁에 생활비 100만 원을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요즘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가 빠듯해 라고 하셔서요. 시아버지 건강검진비 200만 원, 시어머니 치과 치료비 300만 원, 시동생 지영대학원 등록금 500만 원. 7년간 시댁에 쓴 돈을 계산해 본 적은 없었어요. 계산하면 화가 날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시댁에서 지영에게 5억 원을 선물로 줬어요. 내가 빌려준 3억 원도 안 갚은 채로. 식사 중에 시어머니께서 내 옆에 오셨어요. 서연아, 기분 나쁘지 않지. 우리 지영이가 결혼하는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5억 원이 이것밖에. 아니에요, 어머니. 지영이 잘 됐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죠. 그래, 우리 서연이는 역시 착해. 언니로서 동생 축하해줘서 고마워. 시어머니께서 내 어깨를 두드리고 가셨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거울 앞에 선 나는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참기만 하는 사람이 됐을까?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열었어요. 빌려준 돈 3억 원. 7년간 시댁에 들인 생활비 840만 원. 각종 병원비와 경조사비 약 2,600만 원. 합계 5억 원. 지영이 오늘 받은 금액과 똑같았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결정했죠. 이제 그만.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나는 조용히 식장을 빠져나왔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우리 집으로 향했어요. 아니, 이제는 내 집이라고 불러야겠죠. 남편 민준의 이름으로 된 이 아파트는 결혼 전에 시부모님이 사주신 거니까.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옷을 갈아입는 거였어요. 답답한 구두를 벗고 편한 운동화를 신었죠. 그리고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7년 동안 모아둔 증거들. 시댁에 송금한 모든 기록. 통장 내역, 이체 확인증, 카드 영수증.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웃긴 건 내가 이 증거들을 모은 이유가 시댁을 의심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부모님께서 돈을 갚으실 때 얼마 받았는지 기억 안 나라고 하시면 안 되니까 정확히 기록해 두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7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갚겠다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죠. 여보, 지금 어디야? 왜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집에 왔어.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식사는 했어. 내가 지금 갈게. 아니, 오지 마. 그냥 좀 쉬고 싶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얘기해. 전화를 끊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가족 간 금전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곳. 리뷰를 읽어보니 비슷한 케이스가 많았어요. 시댁에 빌려준 돈 3천만 원 5년째 안 갚아요. 결혼 자금으로 준 돈을 시부모님이 가로챘어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많은 며느리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죠.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내일 오전 10시. 그날 밤 민준이 집에 왔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여보, 아직 안 자고 있었어. 그가 방에 들어오며 물었어요. 응, 너 기다렸어. 미안해. 지영이 결혼식 뒷정리하느라 늦었어. 근데 왜 갑자기 나간 거야? 어머니가 걱정하셨어. 민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소파에 앉으며 그를 바라봤어요. 그도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았죠. 무슨 얘기? 오늘 시부모님께서 지영이한테 5억 원을 주셨잖아. 응, 그게 나는 뭐가? 나는 결혼할 때 뭘 받았어?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지영이는 아파트와 5억 원을 받았어. 나는 결혼할 때 뭘 받았냐고. 우리 이 아파트 있잖아. 부모님이 사주신 거. 이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 이름은 없고.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부부잖아.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 그래,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럼 이건 어때? 내가 7년 전에 시댁에 빌려준 3억 원. 민준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건 뭐. 여보, 그때 우리 아버지 사업 때문에 어려웠잖아. 너도 이해해줬고. 이해는 했어. 그래서 7년 동안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잖아. 그런데 오늘 시부모님께서 지영이한테 5억 원을 선물로 주시는 걸 보니까 궁금해지더라. 우리 시부모님은 나한테 빌린 3억 원은 갚으실 생각이 없으신가? 여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지영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뭘 해주는 게 뭐가 나빠? 나쁘지 않아. 전혀. 다만 내 돈을 먼저 갚고 나서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족끼리 이렇게 따지는 거야. 가족이니까 안 따져야 해. 그럼 가족이니까 내 돈을 7년 동안 안 갚아도 되는 거야. 민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여보, 오늘 지영이 결혼식이었어. 좋은 날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좋은 날이니까 하는 거야. 시부모님께서 돈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무슨 소리야? 5억 원을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분들이 나한테 빌린 3억 원을 못 갚는 게 말이 돼.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 내일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가. 뭐, 내 돈 돌려받을 거야. 법적으로. 미쳤어. 시부모님한테 소송을 하겠다고. 차용증이 없으니까 복잡하겠지만 송금 기록은 다 있어. 7년간 시댁 계좌로 이체한 모든 내역. 변호사가 방법을 찾아줄 거야.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부모님이 알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나는 7년 동안 상처받아도 괜찮았어.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정말. 여보, 진정해. 내가 부모님께 얘기해 볼게. 돈 갚아달라고. 언제? 응, 언제 갚아주신대? 그건 얘기해봐야 알지. 7년 전에도 똑같은 말 들었어. 형편 나아지면 갚을게. 그런데 형편은 나아졌나 봐. 지영이한테 5억 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보, 그건. 민준아, 나 이제 지쳤어. 참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내일 변호사 만나고 결정할 거야. 그날 밤 민주는 소파에서 잤어요. 아니, 못 잤을 거예요.
밤새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나도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이미 너무 오래 참았으니까.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안녕하세요, 서연 씨. 어제 전화로 간단히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 변호사는 40대 여성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나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어요. 7년간의 모든 송금 기록 문자 메시지, 캡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게 전부예요. 차용증은 없어요. 가족끼리 그런 거 쓰면 안 된다고 해서. 김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한참 후에 고개를 끄덕였죠. 증거가 탄탄하네요. 송금 기록과 문자 내용을 보면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 소비대차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특히 이 문자 보세요. 시어머니께서 1년 안에 꼭 갚을게 라고 하셨죠. 이건 명백히 차용 의사를 인정한 거예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가족 간 소송은 관계를 완전히 파탄낼 수 있어요. 정말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죠. 네, 각오됐어요. 좋아요. 그럼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볼게요. 법적 조치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어요. 서연아, 어디야? 밖에 있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신데요? 민준한테 들었어. 네가 변호사를 만났다며 우리한테 소송하려고. 민준이 말했구나. 어머니, 제 돈을 돌려받으려는 건데 왜 안 돼요? 돈, 무슨 돈 7년 전 그거? 내 3억 원이요? 서연아, 그건 네가 우리 가족 위해서 도와준 거잖아.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라고요? 어머니 빌려드린 거예요. 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때는 그렇게 말했지. 근데 우리가 사업 망해서 돈이 없었잖아. 이해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제 지영이한테 5억 원 주시는 건 봤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지영이 결혼 때문에 모아둔 거야. 그럼 제 돈은 언제 모아서 갚아주실 건가요? 서연아, 넌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잖아. 누가 너를 부추긴 거야. 아무도 안 부추겼어요. 제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네 친정엄마가 뭐라고 한 거지. 친정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거짓말. 친정 식구들이 부추긴 거 맞지.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그냥 제 돈만 돌려주시면 돼요. 돈.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에 밝았니? 7년 동안 한 번도 돈 얘기 안 한 사람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서연아, 네가 지금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알아. 지영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지영이가요, 왜요? 너 때문에 신혼여행도 못 간대. 아파트 등기도 못 올리고. 모든 게 다 틀어졌어. 아, 그렇구나. 돈이 묶였구나. 어머니, 저한테 주신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에요. 당연히 갚으셔야죠. 당연하다고
네가 시집 와서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데. 뭘 받았는데요? 이 아파트 민준이가 사는 이 아파트를 누가 사줬는데. 그건 민준이 이름이에요. 제 이름은 없어요. 결혼하면 부부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제가 벌어온 돈도 민준이 거고 시댁에 드린 돈도 민준이 돈이네요. 그럼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빌린 거네요. 이 애가 지금 전화가 끊어졌어요. 10분 후 휴대폰에 단체 카톡방 알림이 떴어요. 민준이네 가족이라는 방. 43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여러분 큰일 났어요. 서연이가 우리한테 소송하겠대요. 시아버지 뭐라고 무슨 소리야. 시동생 지영 언니가요. 왜요? 시어머니 7년 전에 빌려준 돈 받겠대. 변호사까지 만났대. 지영 헐. 진짜요 오빠. 아유 민준응. 어제 얘기했어. 시아버지 민준아 와이프를 어떻게 통제를 못하니. 민준 아버지 제가 얘기해봤는데 시어머니 지영아 미안해. 언니 때문에 네 신혼 계획이 다 틀어졌어. 지영 에이 괜찮아요 엄마. 언니가 정말 이럴 줄 몰랐네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착한 척 했는데. 민준 엄마 서연이는 원래 착해. 지금 좀 힘든 거야. 시어머니 착하면 가족한테 소송해 돈에 눈먼 거지. 시아버지 민준아 와이프 좀 단속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어요. 43개의 메시지 중 단 한 개도 우리가 잘못했다. 돈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모두 나를 비난하고 있었죠. 나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나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저는 7년 전 시댁에 3억 원을 빌려드렸습니다. 1년 안에 갚으신다고 하셨지만 7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제 지영이 결혼식에서 시부모님께서 5억 원을 증여하시는 걸 보고 제 돈을 돌려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까지 3억 원을 제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휴대폰이 불타올랐어요. 민준, 여보, 미쳤어. 왜 단톡방에 그런 걸 써? 시어머니, 서연아, 너 정말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릴 거야. 시아버지, 당장 그 메시지 지워. 지영 언니 진짜 이러시는 거예요. 제 결혼식 날에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했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왔어요. 아니, 들어오기 전부터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함께 왔어요. 서연아, 당장 나와. 나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서연아, 나 알잖아. 시어머니야. 문 열어.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서연이, 학교에 전화할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돈에 밝으면 되겠어. 협박이 시작됐어요. 나는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 테니까. 30분 후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민주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부모님을 따라간 것 같았죠. 다음 날 학교에 갔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웃고 떠들었죠. 그 순수한 모습이 위로가 됐어요. 점심시간에 교장 선생님한테서 호출이 왔어요. 서연 선생님, 잠깐 교무실로 오시겠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교무실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서연 선생님 가족분이세요.
교장 선생님이 물었어요. 네, 시어머니세요. 좋은 일로 학교까지 오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네, 며느리가 요즘 힘들어해서 좀 챙겨주려고요. 그래요, 서연 선생님. 잠깐 상담실로 가서 얘기하고 오세요. 상담실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잘못했어. 돈 갚을게. 정말요? 그래, 그러니까 변호사한테는 취소하라고 해. 언제 갚아주실 건데요?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해. 얼마나요? 한 2년, 2년이요. 서연아,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 지영이한테 다 줘버려서. 그럼 지영이한테 돌려받으세요. 그게 어떻게 되는 소리야. 이미 등기도 넘어갔는데.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저도 더 이상 못 기다려요.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돈을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뵙죠. 서연아, 나는 상담실을 나왔어요. 그날 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이혼하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는 이런 식으로 못 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소송하겠다고 하잖아. 나는 그런 사람이랑 못 살아. 내 부모님이 내 돈을 안 갚는데. 그래도 가족이잖아.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7년 동안 기다렸어. 충분하지 않아? 여보, 제발 우리 부모님 형편 생각 좀 해줘. 내 부모님 형편은 생각하면서 내 형편은 생각 안 해. 당연히 생각하지. 근데 지금 당장은 힘들다는 거잖아. 그럼 언제 갚을 건데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 형편이 나아질 거야. 7년 전에도 똑같은 말 했어. 민주는 한참 침묵했어요.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이혼하기 싫으면 소송 취하해.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는 거야. 부모님이냐 나냐.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민준아, 네가 7년 동안 나한테 선택권을 준 적이 있어. 내가 내 돈 쓰는데 한 번이라도 허락을 받았어. 시댁에 돈 드릴 때 내 의견을 물어봤어. 그건 없었어. 한 번도. 나는 그냥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제 내가 내 권리를 찾겠다고 하니까 선택권을 준대. 여보, 이혼하자. 내 말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처음으로. 7년 만에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죠. 다음 날 김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 씨 시댁에서 연락 왔어요. 협상하고 싶대요. 정말요? 네, 3억 원을 6개월 분할로 갚겠대요. 매달 5천만 원씩. 믿을 수 있을까요?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어요. 안 갚으면 바로 강제집행 들어갈 수 있고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일주일 후 공증 사무실에서 시부모님을 다시 만났어요. 시아버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서연아,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갚아주셨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공증이 끝나고 첫 번째 5천만 원이 내 계좌로 들어왔어요. 민주는 이혼 서류를 보내왔어요.
나는 서명했어요.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았으니까. 6개월이 지났어요. 3억 원을 전부 돌려받았어요. 7년 만에 이혼도 성립됐고요. 나는 이제 혼자예요. 작은 원룸에 살면서 학교에 출근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늘 우연히 지영을 마주쳤어요. 마트에서.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나는 다가갔죠. 지영가. 네, 잘 지내. 네. 결혼 생활은 어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걸. 지영아, 조언 하나 해줄게. 뭔데요? 결혼하면 다 해주는 사람이 되지 마. 선 긋는 법을 배워.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 그리고 돌아섰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7년 전의 내가 아니었어요. 더 강해 보였죠. 더 당당해 보였고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김 변호사였어요. 서연 씨, 비슷한 케이스로 상담받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요.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에서 강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많은 며느리들이 당신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 나만 겪은 일이 아니잖아. 이 이야기를 나누면 누군가는 더 일찍 행동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나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 서연으로서